네, 예비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도주 1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도대체 왜 그랬냐 이렇게 추궁을 했더니 다소 돌아오는 대답이 황당했는데요.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김단비 기자,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에게 마약 투약을 했다고요? 시아버지가요? 맞습니다. 사건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5일 경기 한 펜션에 이 50대 남성이 예비 며느리, 즉 아들의 여자친구를 부릅니다. 개인적인 일로 상의할 게 있다면서 연락을 취한 겁니다. 아무래도 예비 시아버지가 개인적인 일로 얘기할 게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갈 수밖에 당연히 가겠죠. 네, 갈 수밖에 네. 없겠지요. 그래서 갔는데 문제가 이때부터 불거진 겁니다. 갑자기 이 남성이 줄 게 있다면서 눈을 네. 감아보라고 한 겁니다. 물론 이상했지만 뭐 예비 시아버지니까요. 눈을 감았겠죠. 그런데 이제 팔에서 따끔한 통증을 느낀 겁니다. 눈을 떠보니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하려고 했던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성은 이제 막 내 손을 놔달라 이러면서 이제 탈출을 시도했고요. 결국 이제 남성이 도망갔던 사건입니다. 네. 실제로 경찰이 이 예비 며느리 피해 여성을 상대로 마약 검사를 했더니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그 전에 뭐 수상한 징후는 없었대요? 네, 사실 뭐 너무나 좀 충격적인 사건은 맞는데, 근데 이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이랑 왕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집안의 경조사에 다 참석을 할 정도였는데, 뭐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해돋이도 보러 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제사가 있었으면은 같이 가서 도와드리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그냥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나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따로 연락을 해서 집이 아니라 펜션에서 불렀고 마약 투약까지 했다. 근데 피해 여성의 말은 좀 추가적인 범행 시도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황을 먼저 파고 사실관계를 먼저 네. 이렇게 확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말이죠. 집으로 부르지 않고 또 공개된 장소로 부르지 않고 네. 펜션으로 불렀는데 이 펜션이 무인 펜션입니다. 그리고 CCTV가 없다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부른 이유가 지금 원래는 그 아들하고 이 예비 며느리하고 사이가 좀 나쁜 것 같아갖고 이 예비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그걸 알아보려고 마약을 투약했다? 그럼 마약 투약 안 하면 그렇게 못하는 것인지도 이해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예비 며느리가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네. 다른 어떤 흑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뭐 시청자들께서 다 판단하고 계시겠죠. 네. 어쨌든 이 50대 남성이 범행 이후에 도주를 해서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맞습니다. 이 여성이 즉시 112에다가 신고를 했고요. 이 남성은 밖에 세워뒀던 본인의 렌터카를 타고 그 길로 도주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경기도 가평 쪽입니다. 네. 이 포천에서 이 사건은 발생했고요. 그쪽에 가다가 아마 간단한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주하는 과정에서 당황했던 거죠. 네. 차를 버리고 도주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바로 이 사람을 이제 통신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신병을 쫓으면서 출국 금지까지 시켰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쉽지가 않았던 게 뭐 네. 휴대전화 전원까지 꺼내놨다면서요. 네, 사실 도주 12일 만에 붙잡힌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나 살펴봤더니 그 도피 행각이 매우 치밀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펜션에서 그 렌터카를 타고 나오지요. 근데 가서 이제 15분 정도 떨어진 야산 근처에 이 렌터카를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하는데요. 또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휴대전화도 꺼놓고요. 대포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경찰에는 김 씨의 거주지에도 이제 잠복 수사를 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아내의 차량에서 이 김 씨의 이제 흔적을 발견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단비 기자의 설명 들으신 것처럼 그야말로 치밀하게 숨어 다닌 건데요. 그러나 경찰의 촘촘한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겠죠. 저희 상황실팀이 직접 경찰에게 검거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대포폰을 세대를 사용하면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대포폰을 찾으면은 또 다른 대포폰으로. 근데 도주할 때는 뭐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부인 승용차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이용했어요. 전철도 이용하고. 차량을 입력을 해놓는데 우리가 혼자 탔을 때는 잡으면은 내 차가 추적되고 있구나 하는 거 알잖아요. 그 당시는 그냥 그런 거 통과시키고 둘이 탄 게 확인됐을 때 이제
검거 작전 들어가서 검거하는 거죠. 당연히 부인 입장에서는 알려주진 않죠. 본인들 얘기는 뭐 일자리 찾아 댕기던 중이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납득이 선뜻은 안 가죠. 결국 알고 봤더니 아내가 도주를 도운 네. 셈이군요. 결국은 이제 경찰도 그 생각은 네. 애초부터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렌터카를 타고 다니고 렌터카를 현장에서 버리고 도주했으니까 대중교통수단을 쓰는 것도 한계가 네. 있고 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요. 근데 아내 같은 경우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었다고 네. 해요. 그래서 경찰이 아내 승용차를 계속 쫓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혼자서 운행할 때는 아내 혼자 하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둘이 탔을 때 이제 이 사람을 같이 있는 걸로 간주하고 검거하려고 애를 썼던 거고 그 작전이 결국은 이제 주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2일 만에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데 경찰이 근데 놀랐다면서요? 잡았을 때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면서요? 네, 사실 마약을 우리가 검사를 할 때 간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이 검사에서 안 나와도 국가수 검사를 통해서 이제 검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간이 검사를 했을 때 바로 소변에서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검거와 아주 임박한 시기에 마약을 또 했다라는 그게 증명이 되는 거고 본인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이 검거 시점에도 또 마약을 했다라는 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황당했던 건 이 남성의 진술인데요. 왜 마약을 투약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 변호사님이 앞서 얘기하기도 하셨겠지만 이 예비 며느리의 사이가 아들과 안 좋은 것 같아서 속내를 들어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글쎄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거는 뭐 네.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고요. 뭐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뭐 도저히 뭐라고 적정한 답변을 못하니까 횡설수설한 걸로 저는 보여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기본적으로 경기도 포천 저 북쪽이 아니에요. 경기도 남부 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런 사람이 구태여 저 북쪽에 있는 포천에 저 CCTV가 없는 무인 펜션을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거기에다 예약을 하고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투약을 하고 나서 아들하고 왜 사이가 나쁘냐고 물어보려면 그걸 구태여 거기까지 가서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경찰 사실은 제가 있던 경찰서라 좀 얘기를 좀 해봤어요. 담당 형사하고도. 취재를 좀 말이 안 해봤어요. 된다는 거죠, 말이.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해도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냐. 그랬더니 본인도 말을 못 한대요. 네. 그래서 피해 여성과 경찰은 성폭행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저희가 경찰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부인하고 있으니 저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그러면 왜 굳이 펜션으로 불렀던 거예요, 단둘이? 누구나 다 의심하는 상황이죠. 그거는. 약간 좀 네, 경찰에게 들어보니까 50대 남성 성폭행하려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다는데 사실 처벌을 하려도 지금 증거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글쎄요,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말이죠. 금방 이제 김복준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은 들어요. 근데 지금 마약을 어쨌든 간에 팔에다가 그 주사를 했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성폭행을 하기 위한 항거 불능을 만들기 위한 폭행 협박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폭행 미수 여부는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 물론 그런 고의를 갖고 있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고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불러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마약까지 또 투약을 했다는 것은 마약을 투약해서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고 성폭행으로 나아가려 했다라고 추정하는 것도 상당히 가능해요. 그래서 뭐 진술을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정황 증거들을 더한다면 성폭행 미수죄로 의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요. 마약을 어떻게 입수하고 구입했는지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